김동연 실장님. 네. 예산실장 하셨죠? 예, 했습니다. 기재부 차관. 예. 그죠? 그리고 네. 국무조정실장이죠? 그렇습니다. 최고 엘리트고 최고의 요직에 있었고 최고의 경제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NAB라고 이름 들어봤습니까? 네. 요 며칠 전에 끝난 NAB라는 전시회. NAB. NAB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예, 제가 예. 비행기 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예, 예. 날라왔습니다. 바로 이 국회로 왔습니다만은 지금 창조경제의 중심이 ICT에 있다. 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ICT의 핵심이 방송통신융합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 예. 우리나라에 방송산업이 있습니까? 방송의 원천 기술이 있습니까? 방송산업. 삼성이 네. 반도체 잘 만들죠.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세계 1등이죠. 네. 핸드폰 잘 만들죠. 그렇지만 통신회사라고 볼 수 있죠. 통신 부품. 그런데 방송 장비가 없다 이겁니다. 방송 원천 기술이 없다 이겁니다. 이번에 코트라에서 전시한 걸 가서 봤는데요. 아,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산업 한다고 하는데 방송 기술이 없고 방송 산업이 없습니다. 뭘 갖고 창조산업 한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 IT 강국이죠. 예.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 없죠. 소프트웨어 세계 시장 점유율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반도체 세계 1위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액이 반도체 수출액보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제조업 강국이죠. 예. 그런데 우리 부품 소재가 없죠. 우리 일본에서 1년에 240억 불, 250억 무역 적자 내고 있습니다. 과학 강국이죠. 세계 IMD 5위 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요. 그런데 우리 원천기술 기초과학 없습니다.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공항에 내렸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맥킨지 보고서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넷크래커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예.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기술에 밀리고 중국의 제조업에 밀려가지고 중간에 들어서 넷크래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중국의 제조업에 편승해서 수출하고 마케팅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 그동안 외환위기, 재정위기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맥킨지 보고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의 경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셨죠? 오늘 아침 신문제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8% 성장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6, 7% 그렇게 됐죠? 네. 예산실장 하실 때 그렇게 됐죠? 지금 2.3% 예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2.3% 성장한다면요. 이거 미국 성장률보다 뒤지는 성장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이번 달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월 달 실업률이 7.5%입니다. 우리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분배, 복지, 일자리, 청년 실업, 세원 다 안 됩니다. 세무조사를 갖고 메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큰일 났습니다. 대기업 성장하지만 고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어렵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그동안 최고의 경제 엘리트라고 하는 김동연 실장을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성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4%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맥킨지가 오늘 우리 경제를 물속의 개구리 같다. 물은 점점 더 오고 죽어가는 개구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가계저축률이 20%였던 것이 3%로 내려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문제의 핵심에 가계가 있다. 가계소득 증가 사이에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이 교육에 과학 투자되고 그리고 집값의 원리금 상환에 해서 55%가 적자 재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경제가 비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 또 이해되시죠? 예, 충분히. 그렇기 공감합니다. 때문에 예. 지금 자잘한 일을 따질 것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거를 높이기 위한 규제를 어떻게 강화하고 어디에 신성장 동력을 찾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원을 늘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일 가운데 대북 문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문제 정말 보수가 집권하고 지금 북한의 태도와 김정은 그 정권이 하는 태도로 볼 때 남북이 극도로 긴장으로 가고 냉전으로 가고 대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자제력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가는 거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의원 총리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대화를 하자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발언을 했다. 이거 들은 적 있죠? 있습니까? 예, 그거 조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대화 제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는 거절하는 그런 명분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께서 그 기자 오찬 간담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조금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 안 된 감이 있어서요.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총리께서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게 이제 전체에 흐르는 이제 그 취지셨는데 중간에 이제 하신 표현 중에서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엇박자가 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또 총리께서 확고한 안보 기반을 바탕으로 대화는 열려있다든지 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거하고 조금 더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말씀만 드리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의 남한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남북관계가 교착됐을 때 북한공단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삼통 문제가 생기고요. 원산지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 넣을 수 없고 우리 기숙사 지을 수 없습니다. 철원에 3,800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노동자들만이 근무하는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파주에 공단 만들고요. 강원도 북단의 교동도에 북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단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1년에 8,500만 불 주고 있습니다. 5만 3천 명이 1년 동안 일하는데 8,500만 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제조업을 40년 끌어갈 수 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